국내 상황은 추가 확진자가 4일째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지 그것도 저희가 좀 의문이긴 한데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과 중국 쪽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코로나19 첫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중국에서는 후베이성 일부 지역이 전시 통제에 들어갔지만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을 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저희가 아까 브리핑 연결은요. 연합뉴스 TV 유튜브를 통해서 동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유튜브를 통해서 질본의 브리핑을 다시금 전체적으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도 늘 이제 의학 전문가 두 분을 모시다가 이렇게 중국 쪽 전문가, 일본 전문가를 따로 모신 건 또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하고 일본의 상황이 좀 녹록지 않게 들어가서요. 먼저 국내 쪽 상황을 저희가 좀 일단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표현한 이 소강 국면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아직 그 소강이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쓰기는 좀 이르다고 판단합니다. 예.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을 계속 할 수 있는데 네. 첫 번째는 WHO나 G7 이 보건부 순진국 장관이 어제도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했습니다만 예. 아직 이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 포함해서 이 정점을 찍지 않은 것 같다. 예. 그리고 정점을 찍었다고 얘기하기도 어렵지만 아직 정점이 언제 올지 잘 모르겠다. 예. 그런 언급과 함께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언급해서 아직 그 상황이 종식이 안 되면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 또 해외에서 파는 환자가 계속 위험성 아직 있다는 측면이 한 가지 있고요. 예. 예. 국내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안 나왔다는 측면에서만 자꾸 이제 소강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이 부분은 좀 숫자의 착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지역사회 감염 규모에 대해서 실태에 대해서 아직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의 상황과 이 실태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예. 어떤 상황인지 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강이라는 단어를 좀 쓰기는 굉장히 좀 이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 주변국이랑 비교를 또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따가 이제 일본, 중국 쪽 상황을 저희가 면밀히 들여다보기는 할 텐데 발병 추세가 확실히 주춤한 건 사실이라서 그거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다면? 네, 그 다른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국을 제외하고는 예.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전수조사를 감시 체계를 좀 아직 제대로 작동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확인돼 이제 넓혀가는 중이거든요. 예. 그러는 차원에서 지금 일본도 지금 사망자 그래서 확인이 된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부분과 동시에 초기 단계에서 지금 방역에서 있던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감염까지 가는 과정에서 예. 지금 통계나 숫자들이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현재 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 아직은 좀 이르다라는 말씀 반복해서 해주셨고 이거는 오늘 이 코로나19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쨌든 유사점을 갖고도 있을 것 같아서 동남아 여행 다녀온 한국인 3명이 지카 바이러스 감염 의심 환자로 분류됐다. 그러니까 지카 바이러스는 뭐고 잊으신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가지고요. 지카 바이러스는 또 뭐고 이게 코로나19랑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지카 바이러스는 이제 이집트 순목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리면 그 안에 있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지카 바이러스 명명이 됐고요. 예. 지카 바이러스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간 기능이나 신장이나 이런 장기들의 손상을 일으키고 또 그런 부분들이 체액을 통해서 수혈을 통해서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질병이어서 우리나라도 법정 세 번째 법정 감염으로 분류했고요. 다행히 지금 이번에 세 분이 의심이 돼서 양성 검사 반응을 했었잖아. 지금 다행히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또 계속적으로 감시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지 않으면 조기에 차단이 어려워서 이런 조기 감시 시스템, 사전 예방 시스템은 여전히 항상 상존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저희가 일본 상황을 좀 짚어볼까요? 요코하마항에 지금 정박 중인데 여기는 참 쉽지 않은 상황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는데 이 문제가 더 심각한 게 사망 후에 이게 지금 감염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일본 당국이 했다면서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교수님? 그것은요. 2월 13일 어제 사망을 했는데 예. 2월 12일에
검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예. 12일에 그 검사를 했고요. 예. 근데 그러나 13일에 사망하고 그 결과가 또 13일 그 이후에 사망 이후에 예. 12일에 검사를 했는데 예. 그 13일 사망 후에 나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당국에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여성 같은 경우는 1월 22일에 벌써 그 발열이라든가 예. 그러한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1월 28일에 병원을 방문하였어요. 예, 예. 그 일본 쪽에서는 그 병원에서는 계속 그 감찰을 해야 되겠다. 예, 예.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2월 1일 이달 1일이 돼가지고 예. 폐렴 질환이 이제 확인됐습니다. 예. 그래서 입원을 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사실상 폐렴을 발병했기 때문에 예. 좀 이게 코로나 19 아닌가라는 예, 예. 의심을 해야 되는데 예. 아마 의심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나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이유인지 예.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다음에 그 입원을 했습니다만은 또 두 군데 병원으로 옮겼어요. 예. 이것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병원을 두 군데 조치였고, 옮겼다. 예. 네. 그거는 아마 큰 병원으로 지금 옮긴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2월 12일이 되어서 증상이 아주 악화되었기 때문에 예. 이제 바이러스 검사를 그때야 했는데 그 다음 날 사망한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지금 병원 두 곳이나 들렀고 예, 예. 그리고 이분의 특이사항은 어쨌든 후베이성을 다녀오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외국 경험이 전혀 없는데 지금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vaksin이라든가 사망한 사람을 어제만 그러니까 그릇선 밖에서 예, 예. 보면 4명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었고요. 예. 네, 그 나머지 3명은 그 그릇성하고 관계없고 또 해외를 다녀오지 않았다. 예. 그러니까 앞에 14일간 정도는 예. 그리고 중국하고는 관계없다. 예. 이런 사람들이라서 예. 이제 감염 경로가 예. 확인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본 내에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야기가 예. 수명 하에서 예. 이 뭐라 할까 감염이 확대되어 있는 의료가 있다. 예, 예, 그것은 그 전혀 안 보이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예. 감염이 진행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너무 미즈기와 정책이라고 했어요. 예. 미즈기와라는 것은 물가를 말하는데 바로 물가에서 그 바이러스의 산육을 막겠다. 예. 그러니까 공항이나 항구에서 사람들을 감시하고 예. 통제하고 특히 그릇성 같은 경우는 예. 산육을 그냥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신경을 엄청나게 써왔습니다. 그러나 의료 체계 자체가 잘 갖춰져 있지 않는 상황이 예. 많이 확인이 됩니다. 예. 이런 것이 한국이 오히려 물론 그 한국 나름대로 그러한 미증이와 정책도 해왔고 그리고 의료 대세를 갖춰서 굉장히 철저하게 현재까지 양쪽 면에서 예. 굉장히 잘 해온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일본은 미즈기와 천체망 막 열심히 했고 예. 그러나 실제로 국내에서의 그 감염 그 확대에 대한 대비가 상당히 약했다라는 것이 지금 드러났습니다. 예. 네. 호사카 교수께서는 저희와 어제 전화 인터뷰에서 이제 외교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배경이 분명히 이 사안에 존재한다고 어제 밝혀주신 바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차후에 묻도록 하고요. 지금 이제 일본 상황 잠깐 간단하게 저희가 들여다봤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최재욱 교수님, 그럼 지금 일본 지역 사회에는 이미 전파가 시작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한 가지는 초기 단계에서는 예. 검역, 해외 유입에서의 차단, 지금 미즈기와라고 표현하시는데 그게 당연히 주가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해외
이 여행 이력이 없거나 확진자 접촉 이력이 없으면 확진 검사를 안 해도 됐었습니다. 예. 근데 이미 지금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사회에 전파됐으면 특징이 감염 경로를 알 수가 없고요. 감염 경로를 모르면 확진 검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안 돼서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례가 지금 공식적으로 사망 사례까지 나와서 예. 이제 지역사회 감염을 대책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다. 예. 그리고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에 대처하지 못한 것이 이런 참사가 아니냐라는 예. 부분이 내부에 있어서 우리 사회에서 똑같은 고민할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고 그런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천 명을 어떤 바이러스가 있는 곳에 바이러스가 있는 어떤 대형 컨테이너에 가둔 꼴이다. 이런 진단을 내리더라고요. 그 네, 표현에는 좀 예, 동의를 예. 하신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크루즈선에서의 감염을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신 거고요. 예. 그런 표현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아쉬운 점이 있고요. 미지기와 뭐 그런 이제 표현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예. 가장 강력한 검역 차단은 그렇게 봉쇄입니다. 격리고요. 예. 뭐 우한 봉쇄한 걸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어쩔 수 없는 피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안에 같이 있던 추가 승객들에 대한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사실 포기한 거죠. 예. 이 부분에 대한 이 비난과 이 부분에 대한 관리상의 허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적될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이제 그 국가별로 정부가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후에 논의할 거라서 정가림 교수께서 좀 오래 기다리셔가지고요. 중국 쪽 상황을 저희가 먼저 좀 알아보고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좀 분석되고 있습니까? 뭐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증가세가 이제 하강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좀 다소는 좀 성급한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12일서부터 진단의 어떤 방법을 달리하면서부터 증가세가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12일 상황만 보게 되면 15,00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250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예. 중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빨리 이런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려는 그런 의도는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데 예. 문제는 뭐냐 하면은 초동 대처가 잘못됐다라는 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건의 전말은 벌써 작년 12월서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예. 또 중간에 잘 아시다시피 리원양이라는 의사가 그것을 밝혔고 또 그 과정에서 유언비어 살포로 조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이 예. 상황을 보게 되면은 결국 중국 정부가 전통적으로 취해왔던 어떤 정책적인 실수, 보통 중국에서는 큰 일은 작게, 작은 것은 없는 걸로 예. 이렇게 하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예. 특히 1월과 같이 중국의 신년을 맞이한다 그랬을 때는 굉장히 그러한 의도가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예. 또한 1월 7일서부터 10일, 그러니까 20일 사이에 중국에서 양회가 있었습니다. 그 우한 지역에서요. 양회는 이제 정치협상대회와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이제 지방정부에서 인민대표가 나와서 회의를 하는 건데요. 예. 이거는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선후에 관계돼 가지고선 나쁜 소식은 알리지 말아라. 그래서 예. 우한의 그 질병관리센터에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17일에서야 보고를 비로소 하게 되는데요. 예. 또 17일에서 20일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 빠이회라 그래가지고선 신년 할애회 예. 겸 그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 3일이 또 미뤄져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22일 날 상황의 긴급함을 알리게 되고 예. 23일 날은 우한을 봉쇄하게 됩니다. 예. 결국 지금까지의 어떤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진단 시약의 어떤 진단 방법의 확대 뭐 이런 것보다는 예. 오히려 정책 실패가 상당한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예. 또한 그 12일 날 증가하는 추세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이제 진단 키트, 뭐 핵산 검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핵산 검사를 통해서 했는데 정확도가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일부터는 CT 촬영을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도 자체로만 보게 되면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조치를 취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진단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상당히 이 범위라든지 내용이 축소됐다. 예. 그리고 상당한 어떤 물량의 결핍, 공급 부족의 상황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그래서 혹시 중국 지인들이나 이쪽으로부터 그 현지 상황을 들으신 게 혹시 있습니까? 네, 10일까지 제가 접했습니다. 12일서부터는 지금 아무런 연락이 취해지지 않고 있는데요. 10일까지 제가 연락한 분은 19일 동안 집에서 나오질 못했답니다. 그 정도로요? 예, 그게 이제 병이 무서워서 나오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 통제로 인해 가지고 나올 수 없었다라는 거고요. 지금 예. 우한 지역은
외출이 금지가 돼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관광 지역도 봉쇄가 들어갔고 외출 금지가 됐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외출 금지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주유소가 모두 문 닫았습니다. 이건 23일 날부터 문을 닫았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안에서 밖으로 또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모두 차단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아주 심각한 상황이군요. 근데 어제 중국이 사례 정의를 좀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진 기준을 넓혔습니다. 네, 확진자 맞습니다. 수가 굉장히 갑자기 급증해 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 얼마나 많은 수의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것인지 감히 예상이 되지 않는 그런 수준이라서요, 최재욱 교수님. 네네. 이게 이제 이렇게 좀 달리 적용을 해서 일정 부분 혼란을, 뭐 대혼란이라는 표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 혼란을 가져온다면 이게 과연 방지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 중국은 저런 선택을 했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그 확진자를 임상 진단까지 예.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그 점은 사실은 임상 증상과 뭐 폐검사에서 CT를 폐검사에서 나온 것까지만 하는 거로 넓히는 거고요. 예. 다소 사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나중에 또 확진 검사를 이제 그 PCR 검사, 주전자 검사 계속해서 확진 다시 또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상 진단, 재량의 판단까지 넓힌 거는 이제는 그런 분까지도 좀 넓게 그물을 해서 빨리 찾아야 되겠다. 진짜 쉽게 얘기하면 일단 폐렴 증세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검사하자. 예, 검사하고 치료를 시작하자. 그래야 사망률도 줄이고 예. 지금까지 관리 대상 범위 밖에 있던 분까지도 끌어오겠다라는 예.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봐야 되고요. 예. 다만 이러한 과정이 그 과정이 참 계속 아쉬운 거죠. 바로 예. 그 발표 나기 며칠 전만 하더라도 또 임상 진단 무증상의 환자 기준은 또 뺐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환자가 줄었다가 다시 늘었다가 또 예. 갑자기 급작스럽게 발표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고 국민들한테 또 다른 세계 각국에 예. 좀 여러 가지 좀 걱정을 끼치게 하는 예.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정 교수님. 네, 한 가지 뭐 첨언을 하자 그러면은 이게 물론 의학적인 부분의 문제도 있지만 정치, 외교, 안보적인 측면에서의 고려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WHO에 이제 본격적인 전문가들이 중국에 들어가 가지고선 검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과거에 미국에서 CDC에서 가서 검사를 하겠다, 우리도 좀 관찰을 해보겠다라고 했을 때 1월달에 거부를 했습니다. 그때 예. CDC는 시진핑 주석이 동의를 하면은 우리는 꼭 바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월 7일 날은 예. 뭐 상당한 자금과 그리고 인력들이 이미 준비가 돼 있으니까 가겠다 그래서 결국은 WHO의 검사 어떤 그 단체들과 같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요. 예. 아마 중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의 어떤 의학적인 낙후성 그리고 지금까지의 검사의 어떤 과정의 어떤 문제들이 이제 백일화에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예. 아마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고려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 갑작스럽게 줄어가고 있는 숫자를 늘려가면서까지 이런 무리수를 두는 거는 예. 제가 봤을 때는 비단 의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의학 외적인 측면에서의 고려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의학 외적인 측면에서의 고려들. 네. 저희가 오늘은 사실 정가림 교수님하고 호사카 유지 교수님을 모신 이유가 그 의학 외적인 고려들을 중국 당국과 정부 당국은 왜 그런 구멍이 뚫릴 만한 그런 절차들을 지나서 현재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가, 그거를 이제 여쭤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모신 건데, 저희가 일본 쪽 상황 다시 한번 좀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인 건 이제 크루즈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본 정부는 뭐 해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여쭙고요. 지금까지 오게 된 아베 정부의 선택지가 여러 가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오늘 이 현재까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우리는 바라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쉽게 말씀드리면요. 예. 이번에 그 1월 20일에 그 일본 쪽에서도 코로나라는 예. 것이 그 굉장한 화제가 돼가지고 예.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네네. 이런 식으로 되어서 먼저 그 세계에서 첫 번째 그 우한에 예. 전세기를 그 보내고 예. 거기서 200명 정도를 데려온 게 일본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 그 뭐라 할까 대책은 상당히 잘한 것으로 보였는데 처음에는. 예. 그러나 그게 상당히 보여주기식 대응이었다라는 것을 스르스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 1월 20일부터 일본에서 국회가 시작됐고요. 예. 올해 국회가 정기 국회가 시작돼가지고 국회에서는 현재 그 일본의 야단들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굉장히 많이 있는 스캔들만 계속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한 국회 자체가 지금 그 여당의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예.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어떤 화제거리로서 일단
그 코로나 대책을 잘하고 있다라는 예.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 1월 20일에 전세기를 요청하여서 빨리빨리 그 데려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 사태가 그러니까 수습할 수 있는 정도의 확대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아베 정부의 실책을 덮기 위해서 전세기를 띄우는 결정을 네, 내렸고 네. 그걸 이제 일정 부분 이용한 측면이 있다. 예, 예. 그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은 일단 200명 데려오면 보통 그 국가가 마련한 시설에 예. 다 격리를 해야 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의한을 질발하기 전에 집에 가고 싶은 사람은 가도 되고, 예, 그때 그랬죠. 예, 그렇죠. 예. 혹은 그 시설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들어가도 된다. 예, 예. 그렇게 해서 140명 정도가 시설에 들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예. 60명 정도는 집으로 가겠다고. 예. 근데 그러한 대책이 어디 있냐 이거죠. 예, 예. 편의를 다 해야 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는 예. 그 단추를 잘못 꼈어요. 사실상. 예. 그런데 돌아왔더니 60명도 시설에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200명 다 일단 일본 쪽에서 준비한 이건 시설도 아무것도 아니고 호텔. 예, 예. 호텔에 그 집어넣었는데 예. 호텔 쪽에서는 140명분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예. 1인 1실은 140명분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60명은 2인 1실로 기본적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 중에서 두 사람 정도가 감염이 된 사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그 재난 대책의 대국이라고 그 불렸던 예. 일본이 정말 지금 후진국 수준이 예. 되었다라고 예.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요새 조금 그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 일본에서 이러한 그 감염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감염증을 그 확실하게 관리하는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예. 군림 감염증 연구소라고 예, 예. 하는데요. 예, 예. 거기서 예산이 계속 삭감되어 있는 상황을 요새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 있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예. 2009년은 61억 엔 그러니까 610억 원 정도가 1년간의 예산이었는데 2018년에는 그것이 41억 엔 그러니까 20년이지만 예, 예. 특히 아베 정권에 들어선 이후에 예, 예.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의 수준이 예. 되었고 예. 연구원들도 330명 정도 있었는데 예. 300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그 뭐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해서요. 네네. 오히려 확대하거나 전문 인력으로 키워야 되는데 예. 그것을 계속 삭감해 나가는 일본에 약간 그 문제가 있는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그 지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감염증 대책 자체를 일본이 특히 아베 정권에 들어선 이후에 견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예. 그러한 수치에서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공무원들이 너무 열심히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예. 사실 실제적으로 자금이 없어서 돈도 없고 인력도 달리고. 예를 들면 검역관이 예. 한 사람 감염됐지 않습니까? 예, 예. 검역관이 왜 방호복도 입지 않고 예. 배 안에 들어가서 예. 주 검역을 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우리로서 상상하기 힘든 그렇죠. 일이죠. 네네. 그러한 사태가 일어났는데 예. 지금 아직은 이것은 그냥 소문만으로 나온 이야기인데요. 예, 예. 방호복을 거기서 살 돈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정도로 지금 그 아베 정권이 올림픽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돈을 많이 주고 예. 방위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예. 소홀하게 하고 있다. 예. 그리고 어떤 전문가가 또 이것은 아주 그 안 좋은 전문가의 사례인데요. 예. 이렇게 요새 말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다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예. 그 국가가 또 막 국가의 오용 그 뭐라 할까 그 연구자. 예, 예. 어용 연구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난해부터 태풍이 일어나도 예. 태풍 대책을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때도 재난에 대해서는 개인이 예.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그런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게 된 거예요. 예, 예. 국가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예. 지켜야 되는데 네. 재산하고 예. 생명을 여기서 상당히 벗어나기 시작하고 오히려 현재는 완전히 벗어난 상태에서 예. 열심히 하는 그러한 태도만 그냥 보여지기 식으로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앞으로도 갑자기 사망자가 늘어나거나 예. 그러한 상황을 폐지할 수가 없고요. 예. 지금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지금까지는 역시 우한에서도 도쿄 거기 나리타 공항, 예. 치바에 있는 나리타 공항 쪽에 계속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확진자라든가 치바라든가 도쿄 주변에서 나왔어요. 예. 그러나 어제는 와카야마현이라는 곳은 예. 오사카 쪽이거든요. 완전 다른 지역. 예. 그러니까 소일본이죠. 예. 오사카 남쪽에 있는 데가 와카야마인데 거기에 외과 의사가 예. 감염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발효를 된 것이 1월 30일이기 때문에요. 예. 그게 14일 전이라고 하면 이게 1월 16일, 15일 정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때 벌써 감염된 그러니까 예. 잠복기가 있으니까 예. 가능성이 있죠. 예.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 파악이 안 된다. 예,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예. 이런 부분이 예측을 못했을 리가 없는데 전문가들은 예. 지금 전혀 알 수가 없는 아주 카오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혼미 상태에 접어들어 가고 있다 일본이. 예. 이게 아베 정권이 그러니까 뭔가 사태가 벌어지면 그 다음 대책을 세우는 예. 그 상황이라서 또 경고하는 전문가들은 한국의 메르스 사태를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국의 메르스를 메르스 때 예를 들면 예. 어딘가에서 뭔가 사태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대책이 나와서 상당히 그 대처가 늦었잖아요. 예. 그때 여러 가지 사례를 지금 연구해야 된다고 그런 말까지 그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크루즈선 같은 경우에는 뭐 환자가 부쩍 늘어서 이제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확진자가 이제 그 안에 있는 상황인데 고령자부터 하선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좀 많이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 조치는 잘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조치는 이제 늦었지만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 전면적인 봉쇄가 아니라 예. 감염성 위험이 높은 분과 높지 않은 분 그리고 그 접촉의 빈도가 높으니 그런 분은 일단 하선에서 격리하는 것과 이제 그다음에 걸렸을 때 치명적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노령자나 취약자분들을 이렇게 좀 구분해서 하선하고 격리하고는 한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없이 그냥 그 안에서 너무 쉽게 이걸 좀 생각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라도 그런 조치는 적절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사실상 이 크루즈선이라는 게 저희는 뭐 국제법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치외법권이라면서요. 한번 이제 그 영해에 들어가게 되거나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영해에 들어간 국가가 관리를 하거나 그렇게 되는 것인데 지금 그렇다면 이 크루즈선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일본 정부가 이 차후의 대책을 어떻게 좀 세워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좀 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전문가로서? 네,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좀 검토해볼 부분이 많은데요. 우선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감염이 계속 지속됐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시설물에 대한 감염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시설물 감염 관리를 하려면 결국 시설 전체 소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물에 대한 소독과 방제 작업이 한 가지. 두 번째 감염자와 추가적인 감염자를 차단시키지 격리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크루즈 선내에서는 격리할 수 있는 공간이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확진자분은 거기서
모셔와야죠. 바깥으로 와서 추가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 격리하는 걸 하고 예. 추가적으로 접촉 의심이 확인된 사람은 또 다시 별도로 분리해서 다른 곳에 격리하고 예. 그리고 남아 계신 분 중에서 증상을 관찰하고 시설음을 소독하고 거기에서 노령자나 아까 취약자분들은 하선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책을 좀 고려해서 지금에도 시행하는 것이 맞고요. 예.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선해야 됩니다. 다 내려와야 되는데 육지로 예. 못 내려오게 하는 아까 말씀하신 그 미즈가 대책이라는 그렇죠. 어떤 그것 때문에 네. 지금까지 못 해왔던 네, 것이잖아요. 그걸 포기해야죠. 그렇죠. 아. 포기를 해야 되고 예. 홍콩에서는 다 예. 내리게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와가지고요. 예. 그거 오히려 성공을 했는데요. 예. 그 아까 그 80세 이상이 예. 이제 내리게 고령자. 예, 오늘부터요. 예, 예. 그렇게 됐는데요. 그러나 거기에도 그 일본 정부에 약간 꼼수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도 꼼수가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가장 많은 연령대가 예. 70대입니다. 예. 70대가 1000명 넘습니다. 70대가 1000명이 넘어요? 예, 거기에 그러니까 60대가 그 900명 정도이고요. 아. 그 다음에 70대가 1000명 넘습니다. 예. 그 다음에 80대 이상, 80대하고 90대가 예, 200명 정도이기 예.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는 조금 받아들이고 싶은 거죠. 아. 그러니까 사실 75세 이상이라든가 예, 예. 혹은 70세 이상이라고 하면 예.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되는 데로 불구하고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하선시켜야 되는 기준을 자기들 스스로 세울 수 없으니까. 세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 예. 그 일본 그 내각 안에서도 여러 가지 위원이 계속 있는데요. 예. 한꺼번에 공역할 수 있는 그 인원수가 1,500명까지라고 합니다. 1,500명이요. 예, 그러니까 하루에. 예. 그러니까 그거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1,500명이면 2번, 3번, 그 3일 정도로 다 공역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왜 그럼 그렇게 안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일본의 책임이 되니까. 아. 예. 그러니까 일본 정부로서는 다 책임 회피 예. 그 정책이라고 아마도 그 이후 모든 것이 끝난 이후에 엄청난 비판을 아마 받게 될 거라고 예.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예, 예. 왜냐하면 지금 그 크루즈선 안에서 계속 확진자가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그 미즈기와 정책이기 때문에 예. 안에 들어가서 공역을 이제 안 해요. 예. 그냥 안에 그냥 격리하고만 그 있고 해서요. 예. 거기에 그 일본의 국가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예. 서포트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예. 그러니까 그 검역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 번 들어가서 한 번 소독만 했어요. 한 번만. 예. 예, 그 이후 다시 해야잖아요. 예. 왜냐하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 미즈기와니까 예. 이제 크루즈선 입구에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미즈기와 정책이라는 게. 그렇죠. 그렇죠. 네네. 산육시키면 안 되고 예. 또 관여하면 안 되는 예. 그 상당히 그 뭐라 할까 이기적인 부분이 있는 곳이거든요. 예. 그것을 또 이상하게 지키는 게 지금 일본의 국가 공무원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입구에 방호복을 입고 있는 예. 국가 공무원들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예. 그 승무원들이 예. 거의 확진자가 된 사람들을 예. 그냥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무원들이 계속 감염됐어. 네네. 예, 예. 이게 그 일본이 지금 이런 식으로 그 놔두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야말로 그냥 방임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 배는 우리 거 아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일본 그 연도 예. 위에 올라갈 때는 어쩔 수 없이 확진자만 예. 그냥 데려가겠다. 예. 이런 식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인권 문제도 많이 그러네요. 걸리는 것 같아요. 예. 예,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예. 아베 정권이. 예, 저희가 일본 쪽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심각한 상황이라서요. 정 교수님 너무 오래 기다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궁금한 하나만 더 여쭙고 돌아올게요. 일본 쪽 여론은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상황이면 일본 국민들도 이런 보도를 접하거나 하게 되면 굉장히 민심이 들끓게 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여론은 괜찮습니까? 네, 문제는 그러니까 물론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70% 정도는 그냥 크루즈선에 격리시켜야 한다. 예. 예, 역시 70% 정도가 크루즈선에 예, 격리하라고 예,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네티즌들 예, 네티즌들이 네티즌들 예. 그러니까 그 댓글을 쓰는 사람들만 보면 그러니까 댓글을 안 쓰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 일단 예. 댓글만 확인하면 예. WHO가 너무 늦게 예. 늑시한 대응했다라는 것, 다른데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들이 좀 많아서 예. 상당히 놀랐어요. 저도. 이제 WHO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까? 예. 그리고 글 손에 탄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또, 뭐라 할까.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은 예. 가까운데, 어제도 이 이야기는 했는지 모르지만, 예. 올림픽 선수촌이 있지 않느냐. 예. 18,000명 예. 수용할 수 있다. 그거 예. 쓰면 어떠냐. 예. 18,000명이니까 예. 3,000명 정도 쉽게 수용할 수가 있는데, 예. 그 왜 일본 정부를 안 하냐. 예. 가까워요, 거기서. 예. 글 손에서.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거는 완전히 묵살하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올림픽에 선수촌으로 서야 되는데 오염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임명 이상으로 이번에 사태 이상으로 올림픽을 준시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모습이 예. 거기서도 보입니다. 예. 올림픽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최재욱 교수님, 어떤 예. 말씀해 주시려고?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법, 여러 가지 영해법 이런 걸 떠나서 예. 세계의사회, 대한민국 의사회 모든 의학 윤리의 기본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쟁터에서 환자를 보는데 아군과 적군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권력이 있는 사람과 권력이 없는 사람, 예. 서민을 따지지 않습니다. 응급실에서 높은 사람이라고 더 잘 봐줘야 되고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잘 보면 안 됩니다. 예. 의학적 필요가 있으면 치료해줘야 되고 그것이 기본이고요. 예. 그거는 국가법, 국제법을 넘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예. 이 점은 나중에 분명히 짚어질 내용이 상당히 문제가 될 생각합니다. 것 같습니다. 예, 진짜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예.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 감히 예상이 안 되는 지금 수준이라서요. 아무튼 일본 쪽 상황은 그렇게 지금 일본 아베 정부가 시간 벌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일단 들리고 있는 것 같고 아까 저희가 중국 쪽 상황도 짚어보고 돌아왔는데 이제 의학 외적인 배경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통계 기준도 바꾸고 그 다음 날에 후베이성하고 우한시 지도부가 제가 알기로는 교체가 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국 당국도 중국의 민심을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봐야죠. 근데 이제 사실 이런 측면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났다라 그러면은 결국은 결자 해지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사람을 바꿔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도 역시 의문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전장에서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상황을 하게 되면은 누구보다도 거기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들이 그 현실적인 문제를 더 잘 알 텐데 예. 지금 상해에 있던 시장을 보냈습니다. 물론 시진핑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보긴 하지만 예. 이런 것이 바람직하냐라는 거는 추후에 다시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중국은 거의 전시 상황에 준하는 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거의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보이는데 전략 자산을 이렇게 대형 군사 작전에 투입을 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일단은 자신감이라는 거를 이제 심어주고 싶은 겁니다. 자신감. 왜냐하면은 그 윈 20이라는 그 운송기가 있는데 그 예. 수송기가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그 국경일 행사에서도 이제 전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거는 외국의 힘을 빌리지 않고 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문제는 무슨 어떠한 도구를 동원해가지고선 뭐 공급을 원활하게 하느냐 문제보다는 예. 정치적인 고려가 의학적인 고려나 혹은 과학적인 고려보다 더 앞서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게 될 문제는 과거와 같은 전통적인 어떤 안보나 그리고 무슨 테러리즘 같은 비정통적인 안보뿐만 아니라 질병이 가져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파급력에 대해서 굉장히 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많은 어떤 지도자나 정부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사단이 난 것이고요. 중국도 그것에 대해서는 면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시 통제의 상황도 예. 따지고 보면 저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통제라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예. 지금 악마와의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중국에서는. 예. 어떻게 의학적인 것이 악마와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접근법이 아직도 좀 다소는 좀 미흡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해봅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왔으니까 중국 쪽 전망부터 좀 먼저 해볼까요? 지금 네. 상황은 어쨌든 중국이 발원지로 여겨지는 우한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또 어떤 대상을 넓혀놓고 보기 때문에 확진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고 네. 군사작전에 준하는 아까는 악마의 전쟁이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만 코로나19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중국 쪽 안에서 종식이라는 표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정관인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중국의 뭐 정치 일정이나 이제 내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요. 코로나19와의 전쟁은 어느 정도까지 좀 길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상황이 녹록치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이게 의학적인 설명은 아마 교수님께서 네네네. 잘 해주시겠지만 일단 중국은 다른 어떤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마어마한 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구가 지금 춘절을 기준으로 해서 2억 20억 정도가 이동을 했고 다시 20억 정도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예. 중국 정부는 몇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마스크를 구비하지 않으면 조업을 하지 말라. 예. 그러면 중국에 있는 한 회사 중에 그 폭스콘이라는 대만 회사가 있는데 거긴 30만 명이 근무를 합니다. 예. 그럼 하루에 30만 개의 마스크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예. 그럼 정부는 마스크의 생산 확대라든지 소독조의 생산 확대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예. 그거를 기업이라든지 그렇게 구호로만 얘기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옳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처가 지금 현실적인 측면하고 이상적인 측면이 너무 혼재돼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지금 계속 연이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예. 더 숨기려고 그러고 더 작게 보려고 그러고 가급적이면 더 짧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적 기대가 오히려 스스로를 발목 잡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전제 속에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국인 우리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죠. 반드시 뭐 지금 상황을 얘기하면은 7만 명의 유학생들이 돌아옵니다. 예. 어떻게 관리를 할까요? 예. 비행장에서 이제 각자 알아서 학교로 갈 텐데 예. 그 과정은 누가 담당을 할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는 최소한 과학적, 의학적인 접근이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된다. 정치적인 고려는 이건 차선이거나 아니면은 그 이후의 문제지 그것이 우선되는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이 상황은 반복적으로 그리고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최재욱 교수님, 우리가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코로나19가 잘 통제가 되고 만약에 이제 종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국 쪽 상황이나 일본 쪽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또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포함해서 이제 전망을 해주신다면 중국 쪽 상황은 언제쯤 좀 우리가 괜찮아질 거라고 좀 소강국면으로 접어들 거라고 좀 조심스럽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현재 단계에서 전망할 수가 없는 상황이 좀 상황이고요. 그 점 예.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정관인 교수님 말씀처럼 표현은 녹록하게 참 에둘러서 하셨습니다만 예. 장기간 갈 것 같다. 예. 정말 물리적으로 이 부분이 좀 가라앉는 거는 사실 여름이 돼야 그나마 조금 물리적으로 가라앉아 환경이 조성되긴 합니다. 여름이라면 이제 기온의 영향이 기온이 있기 때문에. 높아진 거죠. 근데 그 또한 또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아직 예. 그래서 뭐 WHO나 뭐 많은 나라들이 아직 어떤 전망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예. 내놓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가 국내에서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고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까지 포함해서 중국, 국내, 우리나라 모든 상황에 대한 전망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 빨리 그런 전망을 할 수 있도록 예. 필요한 조치를 또 필요한 이 검사를 또 필요한 관리 방법을 확대해 나가고 개선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지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호사카 교수님, 네네. 일본 쪽은요, 뭐 중국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아베 정부가 지금 이 크루즈선 사태와 관련해서는 시간 벌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추측까지 해주셨잖아요. 일본 쪽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차후에 돌아가게 될까요? 예, 그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좀 장기화를 면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예. 근데 그렇게 올림픽이 이제 생각합니다.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그래서 일본 쪽에서도 상당히 신경 쓰이는 것은 올림픽 문제. 역시 그렇고. 예, 지금 어제하고 오늘 IOC가 예. 일본에 가서 지금 역시 코로나 사태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예.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잘 올림픽 열을 수 있냐 예. 이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까지 계속 회의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물론 일본 쪽에서는 전혀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예. 있어가지고 예. IOC가 왔기 때문에 또 130
103억 엔 예. 지출을 해가지고 예. 이제 이번에 코로나 대책을 하겠다. 예. 뒤늦게 예. 그 오늘 아침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발표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돈으로 일단 예. 그 1,000억 정도죠. 예. 1,000억 원 정도 예. 내겠다 예.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는 좀 그 알아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예. 그릇손에 대해서는 2월 19일 그러니까 이게 14일간 가둬놓겠다고 했죠. 예. 기본적으로 그거는 지키겠다고 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80세 이상만 그냥 그 하소연시키고 나머지는 그대로 예. 가둬놓겠다고 하니까 예. 그 이것도 좀 걱정이고요. 예. 그리고 일본도 그러한 올림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예. 이 정도까지 확대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무랴무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요. 예, 예. 그리고 일본 쪽에도 좀 여름이 가까워지면 예. 역시 그 더워져 가지고 바이러스는 사라진다. 예. 그 정도로 좀 생각하고 있고 일본은 또 도쿄는 덥기 때문에 예. 40도까지 가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또 기대를 거르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예. 아무튼 간에 그 극각 공무원들의 뭐라 할까 의욕은 상당히 저하되어 있습니다. 예. 아베 정권의 그 생각하고 다른 움직임으로 하면 예. 지금 공무원들이 그 자촌이 됩니다. 예. 그게 2014년에 내각 인사극을 만들어서 아베 총리가 그 극각 공무원에 대한 예. 인사권을 장악했어요. 예. 그 이후에 건조남 일본의 공무원 사회가 사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예. 매뉴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자율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음. 자율적으로 움직였다가는 그 더 위에서 이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예. 큰일 나기 때문에 네네네네.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 자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돈만 투입해서 예. 차르테르지 이거 좀 그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막막하고 좀 답답한 상황이네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최재욱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바로 이웃에 있는 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창궐한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19 자체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 우리 정부가 잘 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참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보건부와 질병관리본부, 우리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그 기술적, 의학적 또 이런 방역과 관련된 대책을 넘어서 예. 좀 판단해야 될 문제, 즉 지금까지의 방역 시스템을 지역사회 감염으로 전체 확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이런 추가적인 감염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냐 말 것이냐. 바로 일본의 사태, 일본의 경우가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일본의 경우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어떻게 지역사회 감염을 대처할 것이냐 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예. 보건복지부를 넘어서 예. 정책적으로 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속히 좀 논의가 공식화되고 이 부분을 핵심 아젠다로 삼아서 이 방침을 빨리 천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래도 조심스럽게 늘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주시니까요. 확답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오늘은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의 상황, 중국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 저희가 좀 해봤습니다. 세 분을 모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했네요.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